나 안 만나고 혼자 외롭게 그 돈을 다 쓸 바엔 차라리 나한테 쓰는 게 나았을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옆편 애들 떽떽거리는 소리는 매번 들어도 적응이 안 돼. 여자들 단순해서 지들이 마음 내주고 돈 내줬으면서 왜 다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돈을 뺏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너가 더 잘 판단했어야지. 내가 무슨 신인가? 당신이 나한테 속은 것도 다 당신 책임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얘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5세 박경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황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제 와서 후회만 남는 인생의 한 장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선택한 재혼이 어떻게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자식들 키우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병으로 남편을 먼저 보냈지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였어요. 자식들은 다 잘 커서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으니 말입니다. 몇 년간 우울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가며 지냈는데 어느 날 자식의 권유로 나간 문화센터에서 저는 오랜만에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다들 모여서 취미생활 공유도 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하루가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젊은 날부터 열심히 일해 그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이 꽤 있었지요. 작은 상가 몇 채, 예금, 주식, 자식들 걱정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다양한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은 다시 찾아왔어요. 취미 생활도 여행도 혼자 하려니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식들이 찾아와줘도 혼자 지내는 밤은 더욱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취미생활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신사였죠. 처음엔 그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 여사님, 홀로 지내시느라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돌아오면 고요한 집안에서 마주하는 그 공허함이 참 크죠. 집에서 마주하는 그 공허함, 저도 매일 느끼는 감정이기에 이렇게 같은 처지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김 선생님, 저도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나저나 아직도 일을 하신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냥 작은 사업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어요. 외로우니 뭐라도 하려는 거죠. 평생 일해서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하니 이거 원 심심해서 말이죠. 사업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상가도 몇 채 사고 평생 모은 재산 덕에 자식들이 걱정은 안 하지만 그 돈으로도 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네요. 상가가 몇 채나 있으시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사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혼자 계신다니 믿기지 않네요. 저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너사님처럼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평생을 그렇게 잘 사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치켜 세우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처음엔 저도 그 사람을 경계했지만 그의 말에 위로를 느끼고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라고 했고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나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김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부탁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지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줬죠. 하지만 그 돈이 한 번으로 끝날 리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 달에 좀 어려운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나?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곧 돌려줄 테니 걱정 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야. 몇 백만 원 정도면 돼. 내가 금방 정리하고 돌려줄게. 저는 그때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줬어요. 부부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돈이 좀 필요해. 내가 돈을 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말이야. 당신이 나를 믿고 도와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봐요. 아니, 이거 거래처가 주기로 한 날짜에 돈을 안 줘서 나도 중간에서 애먹는 거야. 근데 오래 거래한 곳이니 뭐 당장에 자를 수도 없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당신 나를 못 믿는 거야? 부부끼리 이렇게 신뢰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저를 안심시키고 그 모든 일이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말하며 저를 압박하니 저는 그저 그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갚지 않은 빚을 받아야 한다며 문 앞에서 협박을 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나에게 빌린 돈은 모두 그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말한 사업 자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김종수라는 사람이 여기 살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몇 푼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뭐라고요? 김 씨가 빚을 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줌마도 당하셨구만. 김종수 그 인간은 전과자예요. 이혼한 여자나 과부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앗아내는 게 특기라고요.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짓을 했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빚만 남기고 튀는 게 그 사람 특기야. 뭐라고요? 전과자라고요? 그런 얘긴 들은 적 없는데 김종수가 지금껏 사기친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조사했죠. 미망인, 이혼녀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결국엔 빚더미만 남겨놓고 떠나는 겁니다. 아줌마도 피해자예요. 이거 다 그 인간의 수법이라고요. 아줌마, 고생 많으셨겠네. 이 동네에 김종수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 돈 받아내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아줌마가 돈을 다 빌려줬으니 아줌마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그때 집에 들어오던 김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을 보고 헐레벌떡 도망가려던 걸 남자들이 붙잡아 데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봐. 지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사실이야? 여보, 오해하지 마. 그게 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인 거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처음엔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일이 어려워졌어. 내가 말하지 못한 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알베 또 이러네? 아니 뭐 드라마야? 내가 몇 번째 보는데 이거 레파토리는 바뀌지도 않아. 이제 노망 났나? 자기가 한 말은 기억도 못하나 봐. 다 늙어서 어차피 멀리 도망도 못 갈 거고 여기 또 피해자 한 명 늘어난 것 같은데 이혼이니 뭐니 싸움은 이제 나도 지겨우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얘기하고 내일까지 돈 당장 가지고 와. 그렇게 남자들이 떠났고 남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김 씨는 제 손을 붙잡으며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들 말을 왜 믿어? 자, 들어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어. 당신이 나를 사업 실패자로 볼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 정말로.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꼬일 줄 몰랐어. 김 씨는 끝까지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그 때문에 나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때 저는 그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변에서 하도 늙으면 재산 보고 접근하는 사람 많다고 해서 조심 또 조심한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멍청했네. 우리 그만합시다. 이혼해요. 이혼! 여보,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야. 당신 너무 급하게 판단하고 있어.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혼할 일은 아니야. 우리가 겪은 모든 시간을 생각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들은 채도 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제 팔을 더 세게 잡으며 얘기했어요. 당신이 날 떠나면 그게 더 큰 실수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더 필요할 때야.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둘이 함께 싸워야 해. 당신이 나를 믿고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이번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말은 마치 날 사랑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의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신뢰가 중요해.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지금 신뢰가 다 깨진 마당에 나는 당신이 하는 얘기를 이제 하나도 못 믿겠어.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정말 완벽했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당신이 정말 더 도와줄 수 없었다고 생각해. 나 안 만나고 혼자 외롭게 그 돈을 다 쓸 바엔 차라리 나한테 쓰는 게 나았을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옆편 애들 떽떽거리는 소리는 매번 들어도 적응이 안 돼. 여자들 단순해서 지들이 마음 내주고 돈 내줬으면서 왜 다 내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돈을 뺏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너가 더 잘 판단했어야지. 내가 무슨 신인가? 당신이 나한테 속은 것도 다 당신 책임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 당신 잘못이지.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해. 혼자 사는 여자가 재산만 모으고 그걸 누구랑 나누지도 못할 바엔 나 같은 사람한테 써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 당신이 그 돈을 안 쓰고 뭘 했을 거야? 그냥 혼자서 더 쌓아놓고 살다가 끝났겠지. 뚫린 입이라고 어디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려? 내가 네 놈 같은 사람한테 돈 쓰려고 평생 이렇게 일한 줄 알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뻔뻔. 그래. 뻔뻔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애초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허구한 날 우울증이니 뭐니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살았으면 다 쓰게 될 돈이었잖아. 당신이 더 현명하게 살지 못한 게 문제지. 내가 문제야. 혼자 사는 여자들이 늘 그렇듯이 당신도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 저를 이용했고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를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고, 오히려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했죠. 더 이상 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이혼 서류나 준비해. 그러자 김 씨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좋아. 이혼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치고 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에이씨. 저놈들만 안 나타났어도 좀 더 땡기는 건데. 짜증나네? 라며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저 남자한테 화나는 건 둘째치고 저런 사람에게 속아서 마음과 돈을 내어주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사랑했던 남편과 젊은 날 열심히 일해번 돈을 저런 사람에게 넘겼다니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재혼은 저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겼어요. 자식들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 사람과의 법정 다툼은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재산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혼자가 된 제 자신뿐이었죠.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황혼의 재혼을 결심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실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달아서 남은 인생을 후회로 채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